대한민국 서울. 한 미국 여성이 반려견과 함께 느긋하게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산책을 하던 중 한국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이내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바, 너 한국이라는 아시아 국가에 대해 알아? 거기에는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데 정말 야만적이지 않니? 요즘에는 친구들과 모여 수다를 떠는 것이 하나의 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뭐 개중에는 쓸데없는 소리들이 대다수이지만요. 저는 사랑스런 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평범한 29세 미국 여성입니다. 친구들과의 수다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국가인데 거기에는 개고기를 먹는 야만스러운 문화가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때 저는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때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저에게 다가올 일들을 말이죠. 저는 얼마 전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물류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원했고 오랜 시간 노력해 얻은 결실이었죠. 그래서인지 요즘은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글로벌 기업답게 세계 각국의 지점들이 있었는데요. 특정 기간이 되면 일부 직원들을 각 국가의 지점에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살짝 설레이고 흥분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의 여행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에 간다는 자체만으로 저에게 충분히 자극적인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 저의 설레임과 흥분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제가 가게 된 나라가 한국이라는 아시아 국가였기 때문이죠. 제가 인종차별주의자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에도 많은 아시아인들이 살고 있고 제가 자주 가는 마트의 사장님도 아시아인이죠. 다만 제가 걱정스러웠던 것은 예전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다. 라는 이야기 말이죠. 저는 제 반려견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나 한국에 가서 반려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신입에게 파견 국가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권한 따위는 없었기 때문에 군소리 없이 한국으로 파견을 떠나게 되었죠. 그것도 2년씩이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한 한국 생활은 저에게 그다지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2년이나 버텨야 하다니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저에게 기쁨을 주는 건 저의 반려견뿐이었죠. 그렇기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개고기를 먹는 한국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요. 눈을 한번 깜빡일 때마다 하루씩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바, 한국 생활은 어때? 설마 반려견도 데려간 거야? 어쩌려고 그래? 친구들과의 통화는 대부분 저의 한국 생활에 대해 물어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사실 친구들 중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본 적이 있는 애들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처음이었죠. 그래서인지 저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하는 야만적인 어떤 일에 대한 사건은 없었기 때문에 다소 실망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친구도 있었죠. 저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반려견과 산책을 마음 놓고 하질 못했습니다. 몇 번 시도해봤지만 내 반려견을 몰래 데려가거나 해코지를 할까봐 신경이 쓰여 제대로 산책을 하지 못했죠. 이렇게 반려견 산책도 제대로 못 시키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본사의 직속 상사에게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면 최대한 파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여러 방도를 물어보았습니다. 아바, 애견인이면 한국 생활이 꽤나 만족스러울 텐데 왜 그렇게 미국으로 오려고 안달이 났어? 나도 한국에서 몇 년 생활했지만 엄청 좋은 기억들밖에 없는데 말이야. 한국은 음식들도 엄청 다양하고 맛있다고. 아무리 그래도 회사 방침이 있어서 2년은 파견 생활을 해야 해. 견디려고 하지 말고 즐기라고. 누구는 한국을 못 가서 안달난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한국은 우리 회사에서도 핵심 전술 지점이라 그쪽에서 업무를 제대로 배워오면 승진은 보장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일이나 해. 본사로 돌아가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오히려 핀잔만 들었고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서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취직을 했기에
회사를 때려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상사의 말대로 오히려 이번이 저에게는 큰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억지로 한국 파견 생활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친구가 놀러왔습니다. 한국은 야만적이라고 흉보던 친구였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얼마 전부터 한국 생활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직접 방문하고 싶다고 했었죠. 친구가 온 김에 한국에서 제대로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다녀봤습니다. 음식들도 먹으러 다니고 관광지라고 불리는 곳들도 다녔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다녀보고 체험을 해보니 제가 생각하던 야만적인 한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치안도 훌륭하고 먹거리도 풍성하며 맛도 훌륭했죠. 관광지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서 관리가 잘 되어 있었기에 불편한 점도 없었습니다. 친구와 이것저것 즐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친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혼자가 되자 생각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같이 여행을 하듯 놀았기 때문에 착각을 한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회사 일에 집중했습니다. 뭔가에 집중하면 시간도 잘 가고 한국 지점에서 업무를 제대로 배워놓고 숙달되면 하루라도 빨리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즐기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한국인 할아버지가 저의 반려견에게 다가와 만지고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속으로 몹시 두려웠습니다. 혹시 제 반려견에게 무슨 짓을 저지르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한국 돈 지폐를 꺼내더니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반려견은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지폐가 장난감이라도 되는 것처럼 입으로 물어버렸죠. 그러더니 할아버지는 박수를 치며 웃으시더니 휙 돌아서 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당황해서 할아버지를 쫓아갔습니다. 돈을 돌려드리려고 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돈을 거부하시며 무언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알아듣지 못했던 시기여서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했죠. 저는 이 상황이 엄청 당황스럽고 이상했습니다. 혹시 내 반려견을 유인해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건가? 아니면 나를 거지나 불황자쯤으로 생각한 건가? 그래서 적선하듯 돈을 주고 갔나?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이런 생각에 이르자 불쾌감마저 들었습니다. 이날 겪은 이상하고 불쾌한 경험은 또다시 미국으로 가고 싶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여기를 떠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죠. 한국 지점의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본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본사로 돌아가기를 희망했죠. 이번에는 저도 꽤나 강한 어조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2번이나 요청을 하니 본사에서도 고려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본사에서 연락을 받은 저는 절반의 승리에 만족해야 했죠. 본사에 와서 재파견을 하는 조건이었지만 지금 즉시는 안 되고 한국에서 1년이라는 기간을 마저 채운 후에 돌아오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결과도 저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온 지 6개월이니까 앞으로 6개월만 더 버티면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 그나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즐기며 행복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행복해졌습니다. 제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기 시작하자 오히려 한국에서의 생활도 편해졌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한국인 분들과 회식도 하고 친해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한국인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때였습니다. 예전에 반려견과 산책을 즐기다가 황당하고 불쾌한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정말 이상한 할아버지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웬일인지 한국인 동료들이 허리를 뒤로 젖히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바씨, 당신 정말 귀여운 생각을 하시는군요. 아바씨가 만난 할아버지는 이상한 할아버지도 아니고 나쁜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그저 한국인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당신의 반려견을 잡아먹거나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바씨를 불황자나 거지쯤으로 생각해 적선을 한 것도 아니고요. 한국에는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나 돈을 주는 걸 좋아합니다. 일종의 문화죠. 용돈 문화. 특히 요즘에는 워낙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었고 심지어 자신의 아이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할아버지들 중에는 남의 반려견들을 보고 귀여워해주며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듯 돈을 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강아지 장난감이나 먹을 것을 사주라는 의미로 말이죠. 저는 직장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봤는지 깨달았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부끄러운 제 자신이 견딜 수 없이 혐오스러웠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 있습니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토록 원하던 미국으로 돌아갔냐고요? 아니요. 아직도 저는 한국 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나니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한국이 좋아졌죠. 요즘은 한국에서 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오해를 했던 것이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그때 오해했던 할아버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지. 심지어 평창 올림픽이 열릴 때는 한국에서 올림픽을 여는 걸 반대하기도 했고 말이야. 근데 그거 알아?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들이 있어. 그 나라 특유의 문화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지. 편견은 무서운 거야. 나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직접 겪어보라고 말하고 싶어.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야. 내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한국이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른 것들까지 폄하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 내가 알기로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 한국이 개고기를 먹던 말고기를 먹던 무슨 상관이지? 그러던가 말던가 나는 한국 콘텐츠를 즐길 거야. 내 유일한 낙이라고. 한국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 회사에 의해 강제로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한국에서 직접 살아보며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아직까지도 한국 생활을 즐기고 있는 아바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